요 얘기는 또 피해갈 수가 없어서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소 취소와 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논란이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민주당에서 그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얘기를 해야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누군지 어쨌든 뭐 밝혀라. 취재원은 정부 고위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까네요. 예. 정부 고위 관계자가 취재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쨌든 취재원은 보호해요. 예. 근데 어쨌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고위 검사들한테 말했다는. 저는 이 말이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 이 말 한다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그 조폭 같아. 아니 원래 이런 얘기 많이 돌아요. 내 말이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은 뭐 여의도나 뭐 네. 많이 도는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치고 네. 진짜인 사람 잘 없거든요. 대체로 그러면은 사자가 많죠. 예. 네. 그다음에 뭐 검사들이 그럼 정식으로 지휘하라 이랬다 그랬으면 그 지휘하는 사람은 아니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성 장관이 나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인수 기자가 취재원 밝히라는 게 아니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언론의 기본 네. 역할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그걸 이제 못하겠다 취재원하고의 그러면 약속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취재원을 밝히라는 게 아니잖아요. 안 밝히. 그 아니, 장관. 그러니까 취재원하고 약속해서 그 예. 사람이 누군지는 안 밝히기로 해서 못 밝힌다. 아이 그러면은 그럼 아예 그럼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하지 그 자신이 말았어야 없으면. 됐다. 예. 예. 취재원 밝히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정부 고위 관계자. 예. 아니면 최소한 이야기 비슷하게 뭐 예. 법적에 그러니까 정성호는 그럼 아니다라고 얘기해 줘야죠. 그럼 정성호 아니면 정성호 누구냐? 장관이 어쨌든 정성호 어쨌든 검사들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장관이기 때문에 네. 법무부 장관이 나 아니다 그랬으면은 네. 최소한 맞다. 정성 장관 아니다. 정도라도 얘기해 줘야 그다음에 진척이 되잖아요. 네. 뭐 아니 언론도 어쨌든 팩트 체크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죠. 진척이 안 되잖아요, 전혀. 예. 그런 문제가 있다. 예. 무책임한 거죠, 제가 보기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장인수 전 기자의 전달 내용이 대통령 최측근인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위 관계자가 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정확한 내용을 밝히면 취재원이 특정이 되잖아. 네. 근데 이 경우엔 그런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수의 고위 검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내용을 구체화시키더라도 취재원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정부 고위 관료 뭐 누가 봐도 그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일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러면 정성호 장관이 검사들 뭐 몇 명한테 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니 뭐 텔레그램을 보낸 거야, 문자를 보낸 거야.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야죠. 네. 그걸 못하면 이미 고발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정통만법인데 내용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니까 네. 이건 피해자가 이제 누구예요, 그러면? 응? 피해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고위 관료죠. 고위 고위 관료. 관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내용의 구체성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봤냐? 장 기자가 봤냐? 텔레그램이나 문자를 본 적이 있느냐? 아니다. 뭐 그냥 전원만 들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이게 피해가기 쉽지 않을 거려. 네. 그 뭐 저희가 뭐 방송 준비하느라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다 챙겨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여러 매체에서 조금 나오는 게 이 김어준 씨가 그 공소 취소 그 보도와 관련해서는 장인수 기자가 책임질 일이고 고소는 모조리 무고를 걸어버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그러니까 공소 취소 거래서를 방송하기 전 그 장 기자와 사전의 내용을 공유하고 조율했다라는 주장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이고 관련돼서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좋다. 모조리 무고로 걸어버릴 것이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태가 더 커지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음. 저도 뭐 방송 나와서 말한 걸로 뭐 고발도 많이 당해봤는데 매체를 거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매체는 대부분 발언한 사람이 문제죠. 그리고 그러니까 김어준도 저렇게 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고발해봐. 나는 몰랐다 하면 끝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몰랐어. 본인 얘기야. 내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뭐 김어준 방송에 나왔으니까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1차 책임은 예. 장인수 발언자에게 음, 있는 음. 거지 그 매체에 있는 건 아니에요. 매체 네.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항상 논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장윤선 편의점에서 나와서 현근택이 뭐라고 했다. 그래서 장윤선을 고발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말한 사람이 문제지. 그래서 매체는 제가 보기에 고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끔 맞장구 치다가 같이 고발 그런 경우도 고소당하는 있지. 경우는 꽤 많죠. 대체로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당하신 경우가 있어요? 많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그 한옥건설이 저희를 포함해서 이제 김환 기자가 출연해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그러니까 김환 기자가 출연한 모든 매체를 다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8개인가 9개 매체가 동시에 이제 저기 뭐야.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경찰이 거의 혐의합성 결자 불성치로 다 결정합니다. 그래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아니 매체는 사실은 그냥 와서 얘기한 거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한 건데 장소라기 기회만 제공한 건데. 그 점점 강대강 대결로 가는 듯한 느낌인데 그거는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언급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사실 확인을 보다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 거고 문제가 불거지고 나면 2보 3보를 해야죠. 그 고위 관계자 누구다. 그 누가 몇 사람한테 누구 뭐 이게 다수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2보 3보를 내놔야지. 그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하면서 더군다나 뭐 그 법적 대응을 지금 언급하는 거는 이게 뭐지? 이게 똑같아요. 이게 전쟁은 터졌는데 웬만하면 휴전하고 끝내야지. 뭐 보다 센 그 화력을 퍼붓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끝이 나나요. 네. 이게 그 우리 뭐 여기도 물론 유튜브지만 이제 유튜브가 언론의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어요.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 책임. 우리가 뭐 방심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언론이 만약에 어떤 보도를 했을 때 그거를 거르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점검하는 그게는 또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법적 조치하면 법으로 가는데 사실 법으로 가기 전에 언론 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체크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라는 회사에 다닐 때 이제 그때 20년 전에는 인터넷 언론이 또 언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실관계의 확인의 엄격함은 뭐 기성 레거시 미디어나 똑같이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취재 보도에 있어서 원칙을 흐트러뜨린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소고발 당연히 그때도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다 했었던 거고 유튜브라 그래서 그러면 대충 얘기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도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윤리와 그렇죠. 책임에 따른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물론 이제 그 김어준 씨는 뭐 접속자가 너무 많은 매체에 나와서 출연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장인수 본인이 책임질 일이고 여기 접속자가 많은 거가 잘못이냐 이런 매체를 선택한 건데 그 자체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는 거고 오늘 아침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서 전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최소한 이런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요구를 민주당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처음이면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김민석 총리 그 여론조사에서 너냐 빼냐 이럴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합당 과정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정청래 대표가 뭐 악수를 했느니 말느냐도 그렇고 이게 우연히 치고는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당내 갈등이나 이를 증폭시키는 과정에 한복판에 있잖아요. 물론 뭐 내가 무슨 뭐 구독자 많은 게 잘못이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치 특히 민주당과 관련된 갈등 분쟁에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게 마치 이제 차기 당권 뭐 차기 대권 이내까지 다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게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약간 뭐 저제를 하든지 조심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민주당 뭐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자제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본인이 원하지 않든 간에 민주당이 어떤 문제가 되고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되는 데는 항상 지금 김어준 이 방송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사실이고. 많이 나갔잖아요 민주당이. 아니 저는 사실은 뭐 많이 안 나가는데 많이 나가는 것도 봤는데 그래서 이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 뭐 갈등을 증폭시키고 논란이 되고 있어서 우리도 이게 며칠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뭐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임이 법적 책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임이라는 것은 도의적 책임도 있는 것이고 정치적 책임도 있는 것이고 포괄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이제 꼭 법적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다면 도의적이든 뭐 포괄적이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사과를 하는 게 맞겠죠. 네. 대체로 이제 조금 이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김어준 씨는 무고로 걸겠다라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희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쉽지 않네요. 쉽지 않고 근데 그 무엇보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예, 해야 될 일이 특히 이제 개혁 과제들 언론 개혁은 하나 진도도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금 좀 또 정부가 대통령께 제가 어제 이제 취재해 보니까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시간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그 총선 때가 되면 개혁할 수 있겠냐. 그렇죠.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죠. 나한테 남은 시간은 토탈리 3년이다. 그래서 이 안에 확실하게 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속도와 시간을 강조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일을 많이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자기네들은 더 열심히 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당국자들의 얘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그 비상계엄이 터지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고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개혁을 해야 그래야 또 다음에 개혁이 이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크게 보고 언론도 또 정부도 정치인들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말씀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끝으로 네. 현근택 변호사님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 예. 네, 인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청자 여러분들께. 예, 지난번에 어쨌든 제가 뭐 약속은 지켰습니다. 복귀 처음 한다 그래서 여기로 이제 복귀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부시장 끝나고 와서 복귀해서 주마다 나와서 했는데요. 저도 뭐 정치인이라서 아직 이제 벽보를 못 걸어봐서 거는 게 1차 목표고. 그래도 뭐가 어쨌든 이제 도전을 했으니까 돼야 되는 거고 뭐 반응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나중에 초대석으로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대석으로. 이제 뭐 이런 채널 없이 초대석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현 변호사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목소리가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돌아오는데요. 아 그래요?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좀 돌아왔어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열심히 하시기를 현장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